네, 여러분 2차 시 수업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2차 시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요,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이에요. 자, 라인식, 스태프식, 라인 스태프식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먼저 볼게요. 자, 경영관리, 감독, 작업자 각각 이제 우리 이런 구조는 소규모 그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 지시와 생산 지시가 일원화돼 있죠. 각각 이제 그 차례대로 스텝별로 작업자까지 작업 지시도 안전 지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소규모 요거 체크하시고요. 라인형 혹은 직계형이라고 한다. 자, 요거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소규모 그룹이면은 자, 전달 지시가 용이하죠. 그리고 간단해요. 그리고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치는 게 적으니까 경제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 라인 혹은 직계식의 장점. 자, 다만 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겠죠.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4대보험 이제 가입자 5명 이상 기업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기업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1인 다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기술 축적이 어렵다.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 그리고 라인에 과중한 책임이 물린다. 이제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단점도 시험 문제 항상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0명 이하예요. 그리고 모든 명령은 생산 계통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거 보셨듯이. 이거 체크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이 참모식입니다. 자, 참모식은요, 중규모예요. 100에서 1000명. 자, 그러면 하나 추가될 거. 직계참모식, 라인 스태프형은 대기업이다. 1000명 이상이다. 자, 100인, 100에서 1000명, 1000명 이상이다. 자,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스태프 혹은 참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스텝이 각각 안전 지시만 할 수 있어요. 자, 생산 지시는 아까 우리 라인형과 같이 그 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안전 지시는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각각 경영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관리자, 감독자, 그리고 근로자에게까지 각각 이렇게 따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가 스태프형이다. 자, 이렇게 전문가가 있잖아요. 안전에 관한 기술 축적이 용이하고요. 경영자한테 자문 역할을 하고요. 안전만 따로 책임지고 보잖아요. 정보 수집이 용이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단점은 뭐냐면요. 생산부서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뭐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트러블도 날 수가 있겠고요. 자, 생산 부분에 대한 무책임이다. 자, 안전 지시, 조언, 감독은 할 수 있어도 자, 생산하고는 동떨어져 있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마찰 일어나기 쉽다. 아우, 빨리빨리 하고 헬멧이라 그러고 자꾸 잔소리 하면은 불편하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100에서 1000명. 자, 요거 참모형. 스태프, 조직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계참모형이에요. 1000명 이상이고요. 자, 그림 먼저 보실게요. 그림. 자, 합친 거예요. 라인하고 스텝이랑 합친 거기 때문에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하고요. 우리 스텝 조직처럼 안전 지시를 이렇게 따로 해요. 자, 그리고 라인식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점점점이 지금 이제 사라졌는데 우리 라인식에 있던 그림처럼 이렇게 생산 안전 지시를 같이 한다. 자, 그게 우리 직계참모식 조직이다. 자, 장점을 보시면요. 자, 우리 라인 스태프형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 축적 용이하고 전달도 쉽고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라인에서 이거 조금 이제 덮개라든지 좀 필요할 것 같아. 바로바로 보급이 용이하고 자, 생산 안전활동이 분리되지 않았다. 요거 단점이 아까 뭐였죠? 스태프형이었잖아요. 그 이제 라인 스태프형이 되면서 이게 장점이 된 거고요. 단점으로는 자, 명령 계통과 지도 조언 권고가 혼동되기 쉽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월권화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에 대해서만 안전하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생산까지 이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000명 우리가 직계 참모식은 조정을 한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요 그림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림으로도 나오고 이 장단점은 항상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조직 구성을 한번 봤고요. 라인 스태프 조직 세 가지를 봤고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요거에 이제 체크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필시적으로 우리가 안전보건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자, 근로자위원, 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용자는 이제 그 경영인 측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자, 근로자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용자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별표 빠졌는데 얘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 근로자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용자위원. 자, 근로자 대표에 해당되고요.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다 그랬는데 이게 없으면은 또 그 이제 차선책으로 지명하는 사람을 할 수도 있어요. 꼭 이제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지만 이제 또 명예산업안전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유연하게. 구명인의 근로자. 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사용자니까 자, 대표자와 산업안전보건관리자 각각 1명. 그리고 각 부서의 장 9명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노사협의 이제 각각 노사 측에서 동일수로 구성을 해서 회의라는 구성체다. 안전보건위원회다. 자, 그러면 이제 노사 협의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런 현장에서 이제 원청이 전부 이제 처음부터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죠. 뭐 조경부터 해가지고 골조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하청업체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각 공정마다 그 대표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로자 대표 그리고 감독관. 자, 20억 이상 이런 이제 숫자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산업안전 그 필기 취득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단위들 잘 파악해 놓으시고요. 자, 공사 관계수급인. 이제 공사를 우리가 하청을 받잖아요. 관계수급인 각 근로자 대표가 해당이 된다. 그 하청업체의 근로자 대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자의 대표자와 안전보건관리 그리고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자,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나오고요. 잘 이제 구분하시는 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심의 의결사항 한번 보세요. 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어떻게 이제 그 틀을 만드는 거죠. 자, 근로자 보건교육 건강관리, 그리고 재해 통계, 그리고 산소 농도라든지 유해가스 농도, 휴미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 측정,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재발 방지, 그리고 유해 유형기구, 이제 뒤쪽에 이제 기계안전에서 보실 거예요. 그런 이제 그 기계기구들을 도입한 경우 조치. 자, 그 밖에 항상 이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갈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밖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우리가 필답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몇 가지를 쓰실 때 단 그 밖의 사항은 제외한다. 그리고 3가지를 쓰시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사협의체는 뭐 할 게 없느냐? 자, 요거 이외에 우리 그 하청을 준 거잖아요. 자, 요런 이제 재해 예방, 그리고 대피사항, 그리고 연락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2가지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회의는 언제마다 하냐? 자,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요. 보건위원회 분기마다면 몇 개월마다요? 3개월마다 하죠. 임시회의는 당연히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분기마다 보건위원회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요거 구분만 잘 해주세요. 분기 2개월, 그죠? 이거는 뭐 3개월이 되겠죠. 자, 요 2가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보건위원회를 설치,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가 뭐 3명, 10명이라고 다 설치하는 게 아니죠. 자, 동수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상시 근로자 수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50명, 그리고 300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확인하셨죠? 자, 이게 뭐냐면, 자, 당연히 사무직이 300명이고, 자, 광산에서 지하에서 우리가 그 광물 캐는데 300명하고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지면 당연히 이제 광산이 더 위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50명 이상이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것. 그죠? 위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50명 이상 토사, 광어, 목재
화학물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제조업, 이제 재련해야죠. 그죠? 기계, 금속 가공, 그리고 자동차. 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위험한 것들은 50명 이상일 때 보건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고, 자, 반면에 밑에 보시면 농업부터 해서요. 자, 어업부터 해서 정보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얘기하면 화이트 칼라가 되겠죠. 블루 칼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좀 여유 있게 300인 이상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중 30인 이상인 거, 50인 이상인 것, 300인 이상인 것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게 요겁니다. 자, 건설업. 자, 얼마죠? 120억. 공설업만 따로 돼 있죠. 건설업만. 12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에는 150억 이상이다. 자,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게 필답형으로도 나옵니다. 자, 건설업은 이렇게 120억, 150억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보건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각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이거 현장에 나가셔서 이제 안전관리자로 가시잖아요. 근데 보건관리자도 있고요. 그 공장장 어디 회사 공장장처럼 공장장 개념처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있고 그렇게 또 이제 안전보건 쪽으로도 또 이제 체계가 이제 각자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가 아닌 것은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필답형으로 나중에 실기 때도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혹은 보건관리자의 책무 4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한 방에 다 외우실 수는 없어요. 그대로 쭉 눈으로 확인해서 차근차근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다 이걸 마스터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 안전이랑요, 보건, 관리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예방,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변경, 그리고 교육, 측정,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리, 재원인조사, 방지 대책, 통계 기록, 자, 보호구 구입 시 헬멧부터 해가지고 뭐 프로텍트 글라시스, 뭐 보호복 여러 가지 많죠. 장갑부터 해서 자,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 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책임자잖아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상위 단계에 있는 이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장의 종류. 요거 앞전에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50명 이상 해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300인 이상. 다 아까 전에 보셨던 거랑 동일하죠? 다만 건설업만 어때요? 건설업. 자, 아까 120억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0명은 아까 동일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리 감독자를 한번 보실게요. 관리 감독자. 자, 관리 감독자. 아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었고, 관리 감독자는요, 말 그대로 어떤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죠. 기계기구, 안전보건, 이상 유무. 자, 작업복 제대로 입었는지, 글라인더즈라는데 보안경 썼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교육하고 응급조치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다 외우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슷비슷해 보여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 번 자주 보시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도 문제 유형으로도 파악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접근해야지 요거 지금 요 기본서 내용을 다 외우고 해야지 그러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쉽게 가자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안전관리자 업무. 자, 안전관리자 업무 보시면 자, 관리감독자를 받고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시면 자, 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처 심의 의결한 업무, 그리고 관리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어요, 여러분. 안전관리자는 아빠고 보건관리자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자, 주로 안전보건관리자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 우리가 이제 뒤쪽에 이제 전기, 화학 그쪽에서도 이제 위험성 평가 부분들 많이 다룰 건데, 자, 여기에 대한 조언 지도,
안전인증 대상 기기. 자, 요것들로 뒤쪽에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12가지만 해서 이제 외우시게 될 거고요. 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기. 이렇게 구분이 돼요. 달라요, 요게. 구분을 하는 문제들도 또 이제 아셔야 돼요. 뒤쪽에. 자, 적격품, 불량품 사지 말고 확실하게 관리하란 얘기예요.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보건관리자는 무엇을 하는지, 그럼 뭐 위생이라든지 그 이런 보건 쪽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항들 제2항까지 있지만 쭉 살펴보시고, 자, 약간 이제 아빠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 명령 대상 사업장. 자, 우리가 현장에서요, 갑자기 그 대부분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계약직을 많이 위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공기가 언제까지인데 요 기간만큼만 안전관리자 해주실 분에서 채용하는 그 구인 공고들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런 사항에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안전관리자가 교체될 때 그런 사항들이 가장 많고요. 자,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에서 요거 항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간 제휴율, 그러니까 연평균 제휴율이 평균 같은 업종의 제휴율보다 2배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더 뽑든지 교체하든지 해야 된다. 자, 중대재해 우리 1차 시에서 배우셨죠? 중대재해 개념. 자,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해야 된다. 안전관리자가 3개월 이상, 이건 뭐 안전관리자도 사람인지라 다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된다.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자, 이랬을 때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을 CCO 혹은 사지선다형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럼 보건 담당 관리자 업무 한번 볼게요. 보건. 자, 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위험성 평가, 측정, 건강진단, 통계, 그리고 안전보건, 구입 시 적격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정도 나오고 각각 이제 업무들을 살펴봤는데 쉽게 안전관리자는 아빠, 그 보건은 엄마, 그냥 그렇게만 구분만 해놓으시면 이제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이제 사업은 1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고, 자, 우리가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이다. 이거 아까 전에 그 표에서 보셨던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총괄 책임자의 직무해서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자, 총괄이니까 어쨌건요. 전체적으로 마에스트로처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달달달달 외울 사항들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또 이제 몇 인 이상이냐 또 구분해 놓는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300인 이상이냐,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그 외에 보건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 규약, 규율, 약속이란 말이에요. 요거로 따졌을 때 그냥 300인 이상인, 아까 전에 우리가 보건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이제 일맥상통하죠. 자, 그렇게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관리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그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작성하느냐? 작성 변경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급박해서 이 위원회 회의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랬을 때는 각각 근로자 그 각각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요게 중요해요. 요거. 자, 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요거 체크를 잘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보시면요.
법적 기준을 상회하도록 작성한다. 이런 것들 말장난인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틀린 질문을 고르시오. 이렇게 상회하도록 법 테두리보다 높은 이제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죠. 자, 관련 법령이 바뀌었어요.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근로자가 일할 때, 이제 럭스, 이제 조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몇 럭스 이상으로 해야 된다. 즉시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장 의견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정상 이상시에, 정상일 때, 혹은 이상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자 직무의 권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라. 업무가 뭐고, 월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라는 거죠. 자, 관리 규정의 포함사항이에요. 근로자에게 알려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그 근로자 대표들도 자기네들만 알면 안 되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회의를 하면 전달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가족오락관에서 우리가 눈 감고 귀 가리고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이제 표현을 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게시판이라든지 눈에 잘 띄는 부분들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보건, 그리고 사고조사, 그 밖에는 항상 나오죠. 자, 이런 사항들이 빛이 되고 근로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식당이라든지 혹은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별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면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공표를 해요. 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자,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면은 막 쉬쉬하고 그러죠. 자, 우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만 가시더라도요, 거기 사고 사례가 계속 올라와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새로운 루트에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전에 그 제유형별 그런 이제 지게차라든지 깔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사업장이 기준이에요. 자,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입니다. 첫 번째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주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주라 생각하고 근로자들 일하는데 고소 작업하는데 안전대라든지 안전블록 안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조치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일 때, 그죠? 그리고 유해인자. 자, 가스라든지, 이제 유독물질 같은 경우에, 초과했을 때 그런 사업장은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평균보다 높고, 이제 정리를 해놨죠. 직업질병사 이상 노출 기준 초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출 기준 같은 경우에도 TW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용어들이 나와요. 화학 안전할 때. 그때 이제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자, 더 심한 게 있어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실시를 해요. 그래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 그러니까 이 앞전 거랑 틀린 거예요. 지금 방금 보신 거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이고요. 지금 이건 뭐예요?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강제적인 거죠. 자, 그렇게 다릅니다. 자, 평균 2배 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대재해.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일 때. 자, 요게 다릅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느냐, 아니면 그냥 제출하느냐.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진단 하시죠? 건강진단 하는데 보통 2년에 1회다. 그리고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그래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 1회. 그리고 현장에 있는 블루 칼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안전보건 진단 계획을 받아서 그 이제 개선 계획을 공표하는 사업장까지 그 두 가지를 보셨어요. 그냥 개선 계획 공표, 개선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업장, 그리고 안전 진단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업장이 있고요. 자, 재건수 공표 사업장이 있어요. 재건수 공표를 해야 돼요. 자, 어느 지역 어디 경기도 어디에 있는 어디 그 실업이 지게차 혹은 이제 그 하역 작업 중에 작업자가 깔려서 사망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육하의 원칙에 의해서 공표를 한다. 자, 그런 사업장은 연간 2명 사망했을 때 사망 만인율이라고 해서 좀 뒤에 나오시면 도수율, 강도율과 함께 연천인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만인율, 만 명당 이제 그런 이제 그 식이 있어요. 만인율이 평균 이상일 때 중대산업사고, 그리고 은폐, 그리고 이런 산업재해가 났는데 3년 내에 2번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은폐한 사업장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공표 대상 사업장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이제 사지성다형으로 단골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요, 그 안전보건 진단 대상 사업장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조금 전에 보신 거는 공표 사업장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 공표하는 거고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업장 하시면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중대재해. 그리고 자, 개선계획 수립. 아까 전에 1항, 2항 아까 살펴보신 거랑 이제 매칭이 연결이 되죠. 그런 사업장들은 보건 진단을 받아야 된다. 지방노동관서장,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인데 각각 이제 지역마다 노동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관서의 장이 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제 보건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업장들이 되겠고요. 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서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이제 그 작업할 때는 1일 8시간 작업하잖아요. 근데 잠수라든지 좀 이제 그 특수한 경우, 그 자망, 우물통, 그런 이제 밀폐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1일 6시간, 주 34시간. 요거 시간 꼭 외워두세요. 6시간에 34시간이다. 6, 30, 5일 기준으로 30시간에 추가 근무 4시간 포함해서 34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 자, 요거 6일 하루 6시간, 주 34시간.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시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계속해서 짧고 굵게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